안녕하세요. 검단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신사고 교과서 57쪽에서 58쪽의 중단원 마무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페이지에서는 쭉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바로 푸는 것도 좋지만 사실 수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더라도 한번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개념은 복소수란 무엇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수를 먼저 배웠었냐면 자연수를 배웠어요. 자,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1씩 커지는 수들의 모임이고, 자,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서 0과 자연수에 모두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약속을 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런 수를 모두 통틀어서 정수들의 모임이라고 약속을 했죠. 자, 특히 자연수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양의 정수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는요, 우리가 어떤 수를 정의를 했냐면 유리수라는 수를 정의했어요. 자, 여러분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말합니다. 자, A분의 B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수는 1분의 마이너스 2로도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자,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정수는 유리수의 예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마이너스 5분의 1, 2분의 3 등 다양한 유리수가 있는데요. 자, 유리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수랑, 자, 여기 위에서 표시한 것처럼 정수가 아닌 분수 형태의 유리수가 존재하고, 이러한 수들을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통틀어서 유리수 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사실을 배웠었냐면, 자, 모든 유리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유리수는 첫 번째,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가 유한개인 유한소수이거나, 자, 만약에 유한소수가 아니라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0. 예를 들어 5, 1 같은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유한계로 딱 끝나죠. 자, 이런 수들은 분수 형태로 바꾸면 100분의 51이고,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유한소수는 유리수죠. 자, 순환하는 무한소수의 예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0.919191 땡땡땡 이런 수. 자, 소수점 아래로 수가 무한히 반복이 되는데 패턴이 있는 거야. 9랑 1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무한히 반복되는 수를,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한소수지만 순환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라 하고요. 자, 기호로는 우리 0.91 그리고 순환 마디 표현했죠. 91 땡땡. 자, 그리고 순환 마디를 알 때 우리가 분수 형태로 바꾸면 이게 99분의 91이라는 사실까지 배웠죠. 자, 다시 말해서 유한소수랑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모두 다 분수 표현이 가능한 유리수고요. 또 반대로 모든 유리수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이렇게 반드시 규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규칙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무리수라고 약속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수는 1.414 땡땡땡땡. 자, 계속 패턴 없이 무한히 가는 수고요. 자, 대표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수도 3.141592 땡땡땡.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고 모두 다 무리수의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우고 기존에 알던 유리수랑 무리수를 모두 모아놓은 수체계를 통틀어서 실수체계라고 정의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체계는 어디까지인 거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실수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새로운 수체계를 배울 거고 기존의 실수체계에서 확장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왜 수체계를 그럼 확장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수체계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방정식과 관련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의 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해가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자연수 안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했고 그러한 수체계가 바로 정수체계입니다. 자, 이번 새로운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2x는 1이다 라는 방정식, 여러분 이미 해가 x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수는 정수 체계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 없는 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했고 그 수가 바로 2분의 1이라는 수를 포함하는 유리수 체계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제곱을 해서 2가 된다라는 방정식을 보면요. 자, 우리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x 얼마입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유리수 체계 안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루트 2라는 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무리수랑 유리수를 합친 실수 체계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방정식을 생각할 거냐면, 자, 이 방정식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x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로는 실수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실수는 제곱을 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0을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즉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되기를 바라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는 이 방정식의 해가 실수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의 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범위가 필요했고 우리가 그 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복소수 체계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정식 해가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타이틀, 자, 허수의 등장. 자, 1번. 자, 이제 정의인데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i라고 약속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i라고 하는 숫자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자, 우리가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임의로 하나 약속한 거고 그 수를 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수학에서 i는요 문자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요. 자, 즉 i는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아까 우리가 탐구하고 싶었던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i 제곱이 되면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두 개는 누가 됩니까? x는 i랑 마이너스 i고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속입니다. 자, 우리 제곱해서 2가 되는 x도 루트 2라고 쓰는 것처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도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적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i를 이제 우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단위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 허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허수 영어로 imaginary number. 자,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가상의 수죠. 우리가 실수는 절대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 약속을 했고 이 i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기 때문에 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허수의 정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i를 포함하는 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i라던가 뭐 5i라던가 이런 식으로 i를 포함하는 수를 모두 다 통틀어서 허수라 하고 그 중에서 i를 허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허수 단위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i 제곱은요 허수가 아니죠. 자, 무조건 i가 들어갔다고 해서 허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은 실수 아닙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자, 따라서 무조건 i가 들어간다 그래서 허수가 아니라 이렇게 i가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되면서 실수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복소수의 정의.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복소수. 자,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i 꼴의 수를 모두 다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a랑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실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도 복소수의 예가 되고요. 3 더하기 4i도 복소수의 예가 되고 자, 이것도 복소수 맞을까요? 파이 더하기 파이 i. 자, 여러분 파이는 무리수죠. 근데 무리수는 실수죠.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복소수의 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i가 붙어 있지 않은 이 a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용어로 약속하냐면 실수 부분이라 하고요. 자, i가 붙어 있는 이 b라고 하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학생들 오개념이 정말 많은 게 여러분 허수 부분이랑 허수랑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는 i를 포함하니까 허수입니다. 자, 그런데 1 더하기 2i에서 허수 부분은 i 앞에 붙어있는 이 2라고 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허수 부분은 i를 떼고 2만 데려와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허수 부분과 허수는 절대 같지 않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모두 다 실수라는 사실. 자, 조금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허수 부분을 찾으라고 해서 무조건 i 있는 걸 데려오는 게 아니라 i 앞에 숫자를 데려온다는 사실. 자, 뭐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3 더하기 4i에서 허수 부분이 누굽니까? 4i가 아니라 4가 된다. 이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는데 그러면 복소수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자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 첫 번째. 만약에 허수 부분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는 b가 0이라는 거고, 자, 여러분 b가 0이면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0이 돼서 다 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z라고 하는 복소수는 a라고 하는 실수 부분만 남기 때문에 결국 z는 누가 됩니까? z는 실수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허수 부분이 0이 아닙니다. 자,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라는 거는 b가 0이 아니라는 거고, 자, b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i를 포함하는 수를 허수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조건 i를 포함하고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말 자체가 z라고 하는 복소수는 실수가 아닌 허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i처럼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이 0이 아니면 i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숫자를 우리가 복소수 중에서도 허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에요. 즉 i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실수 부분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허수는 살아있고 실수 부분이 0이라는 말은 이 a라는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z는 bi만 남죠. 자, 뭐 예를 들어서 z가 0 더하기 3i라는 말은 그냥 3i라는 거죠. 이렇게 실수 부분이 딸려 있지 않고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용어를 붙였냐면 순허수, 순수한 허수다 해서 순허수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5번의 표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i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모두 모아놓은 게 복소수였죠. 자, 복소수였고, 자,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실수를 a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실수 부분이라 하고, 여기 i 앞에 붙어 있는 이 b라고 하는 실수를 뭐라고 합니까? 허수 부분이라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b가 0이라면 즉 허수 부분이 0인 경우 이런 수가 누가 됩니까? 실수죠. 실수. 다시 말해서 복소수 안에 b가 0인 애들이 모두 다 실수로 모여있고 이 안에는 뭐 2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파이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뭐 다양한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은 루트 3 더하기 0i 이런 형태의 복소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들은 모두 다 실수가 아닌 허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라던가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5i라던가 이런 다양한 허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실수 부분이 사라진 5i라던가 파이 i라던가 루트 3i라던가 이런 허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릅니까?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즉 a 실수 부분이 0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순허수들이 모두 모여 있고 순허수들이 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가 실수체계가 다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i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수체계가 실수에서 복소수 체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실수에서 복소수까지 확장이 됐다.
그리고 복소수는 a 더하기 bi 꼴의 수인데, 자, 특히 이 복소수를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분류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복소수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실수일 때, 자,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복소수랑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가 같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당연히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하고 이 I 앞에 붙어 있는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지 좌변, 우변의 복소수가 같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실수 부분 A와 C가 같아야 하고 허수 부분 B랑 D가 같아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어.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0이래요. 그러면 A는 얼마여야 합니까? 0. B도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 이유는요. 자, 왜냐면 A 더하기 BI가 0이라고 했는데 0을 복소수 형태로 바꾸면 0 더하기 0i 아닙니까? 자, 그런데 1번 사실에 의하면 두 복소수가 같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A, B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것도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은요.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켤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그렇죠. 신발이 한 켤레, 두 켤레. 자, 근데 켤레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쌍을 의미하죠. 쌍. 자, 우리가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자,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A-BI죠. 이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약속합니다. 자, 기호로는요.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바라고 읽습니다. 즉 A 더하기 BI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라고 하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1 더하기 2i 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1-2i죠. 자, 1-2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1 더하기 2i죠. 즉, 이 둘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둘은 켤레 관계다. 자, 신발이 이렇게 우리가 두 짝이 모여야 한 쌍의 켤레가 되는 것처럼 복소수도 꼭 짝을 지어 켤레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고 이것의 다시 켤레 복소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i의 켤레 복소수는 1-2i인데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또 구하는 거니까 결국 1 더하기 2i죠. 자, 여러분, 1 더하기 2i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z라고 쓰면 결국 z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 뭐 이런 사실까지 캐치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복소수의 사칙연산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정수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우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지에 대한 연산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체계를 정의하면 그 수체계 안에서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오늘 복소수라고 하는 새로운 수를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덧셈과 뺄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덧셈 뺄셈은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요.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바로 예를 보시죠. 자, 5-i랑 2-2i. 자,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은 5랑 2를 더하면 되고요.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은 -1과 -2를 계산하고 i로 묶어주시면 되죠. 자, 답은 7-3i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복소수에서 오른쪽 복소수를 빼는 거죠. 자, 실수 부분끼리 빼면 6에서 -3을 빼면 되고요. 허수 부분끼리 빼면은 9에서 -4를 빼면 되고 i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했더니 9 플러스 13i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곱셈은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i를 문자처럼 생각하고 다항식의 곱셈으로 전개한 후, 자, 이게 중요합니다. i 제곱은 얼마였죠? 그렇죠. -1이죠. i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이용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2i라는 복소수랑 1-7i라는 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자, 다항식처럼 생각해서 자, 분배 법칙 적용하면 2i, 두 번째 분배하면 -14i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i 제곱이라고 하는 수 -1이라는 사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i -14랑 -1을 곱하면 플러스 14가 됩니다. 따라서 2i 플러스 14가 곱셈의 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나눗셈은요. 자, 분모에 자, 우리 방금 배웠던 켤레 복소수를 분자랑 분모에 모두 곱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쌤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i라고 하는 복소수를 1 더하기 i로 나누는 거죠. 자, 계산하는 방법. 누구의 켤레 복소수야? 자, 중요하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할 건데 중요한 거는 분자랑 분모에 모두 곱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는 1-i인데 내가 이걸 분모에만 곱해줘 버리면 원래 구하고자 하는 값이 변형이 되죠. 자, 그렇지만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1-i를 곱해주면 사실상 이 i는 얼마입니까? 1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값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형태만 변형을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유리화 작업을 했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i와 1-i 분의 1-i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러분 i를 문자처럼 생각하면 자, 분모에서는 자, 어떤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합차 공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자, 위에서는 곱셈 공식 적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자, 계산하시면 1에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분의 1 빼기 2i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분자에서 소거되고 정리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자, 약분까지 맞춰주면 답이 마이너스 i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소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 간단한 예로 알아보았는데요. 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특히 곱셈과 나눗셈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알파랑 베타가 복소수일 때, 자,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요,
알파의 켤레복소수랑 베타의 켤레복소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i라는 복소수를 알파, 2-3i라고 하는 이 복소수를 베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복소수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3-2i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3 더하기 2i가 되죠. 자, 그런데 알파의 켤레복소수는 1-i,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2 플러스 3i가 되고요. 알파의 켤레복소수랑 베타의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더하면 3 플러스 2i가 돼서, 자, 실제로 알파, 베타를 먼저 더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나,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나 결과가 같다는 사실 확인이 됐죠. 1번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증명 없이 바로 쓰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빼서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거는 각각 켤레복소수를 구해서 빼도 되고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되고, 나눗셈도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나눠도 되지만, 자, 이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복소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 표준 문제 6번을 봅시다. 자, x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일 때 x제곱 플러스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로 x를 제곱을 하고 x를 더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자,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은 자,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에다가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2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가 되네요.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를 구한다는 건 x랑 x 플러스 1의 곱을 구하는 건데, 자, x를 이렇게 적어주죠. 분자의 순서를 바꿔서 루트 3i 마이너스 1. 자, x 플러스 1도 분자의 순서를 바꾸면 2분의 루트 3i 플러스 1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분모에서 2가 두 번 곱해주니까 4분의 1을 밖으로 빼주시고요. 루트 3i 마이너스 1과 루트 3i 플러스 1의 곱인데, 자, 우리 i가 들어간 곱셈은 곱셈 공식을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앞에 똑같고 뒤에도 1로 같고 부호만 뿔마로 다르니까 무슨 공식? 그렇지, 합차 공식을 적으면 4분의 1에, 자, 앞에 거 제곱하면은 3i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1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i 제곱이 얼마입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아닙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2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번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설마 x를 정말 3승을 하고 제곱을 하고,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우리가 이미 x제곱 더하기 x라는 이 통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x로 묶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동류항 처리하면 4x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죠. 즉, 이 값을 구한다는 건 4x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자, 따라서 4x-1을 계산하면 4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빼기 2를 해주시면 되죠. 자, 2랑 4랑 약분 되고요. 다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i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i가 답이 됩니다. 자, 표준 문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는 마이너스 2 더하기 i, 자, 베타는 1 마이너스 2i일 때 다음 식을 구하여라. 자, 1번부터 가봅니다. 1번. 자, 1번을 보면은 자, 알파, 알파바, 알파, 베타바, 알파바, 베타, 베타, 베타바. 자, 이거를 일일이 켤레복소수를 다 구해서 대입해도 물론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에서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알파로 묶이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자, 뒤에 부분은 공통인수 베타로 묶어버리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덩어리도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자, 공통인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로 묶어버리면 앞에 항에서 알파, 뒤에 항에서 베타가 오는 구조가 되고요. 자, 우리 아까 켤레복소수의 성질에서 자,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더하는 거는 먼저 복소수끼리 더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거나 결과가 같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서 켤레복소수와 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두 복소수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죠. 자, 그러면 이 두 숫자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합니다. 자, 합차공식 적으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i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2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가 된답니다. 자, 2번 풀이 가시죠. 자, 2번에서는 알파분의 베타바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바의 값을 계산하라 했어요. 자, 분수를 더하는데 분모가 다르니까 자, 통분을 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베타바 플러스 알파 알파바의 계산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알파 베타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되고, 자,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배하면 4i,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i, 마지막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이 됩니다.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i 그리고 플러스 2가 돼서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랑 베타의 곱은 5i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분자에서 베타 베타바는 1-2i랑 베타의 켤레복소수 1 더하기 2i를 곱하고 합차공식을 적용하며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면 되고요. 1에서 4i 제곱을 빼고 i 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가 됩니다. 자, 알파랑 알파바의 곱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더하기 i와 켤레복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되고요. 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가 되네요. 자, 이 모든 거를 대입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베타 바 플러스 알파 알파 바를 계산한다는 건 자 5i분의 5 더하기 5가 돼서요 5i분의 10이죠. 그럼 약분하면 i분의 2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분모에 i가 있을 때는 우리 앞에 나눗셈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자랑 분모에 모두 곱하기로 했었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제곱분의 마이너스 2i가 되죠. 자 i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요 1분의 마이너스 2i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자 표준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 복소수 z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구해야 하는 z는 이 z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복소수인 z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i라던가 3 더하기 2i라던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를 어떻게 놔야 하냐면 복소수는 a 더하기 bi 꼴의 수를 복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z를 a 더하기 bi라 두는 게 시작입니다. 단 a는 실수 부분이고 b는 허수 부분이지만 a, b는 모두 다 실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죠. a 더하기 bi에 3-i 플러스 자 z반은 켤레복소수니까 a-bi 곱하기 2-i 이게 지금 식의 좌변이 됩니다. 자 전개하면 3a-ai 플러스 3bi-bi 제곱 플러스 2a-ai 마이너스 2bi 플러스 bi 제곱 뭐 쭉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bi 제곱 마이너스 bi 제곱 소거가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동류항 처리하면요 3a 2a 동류항 처리하면 5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도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2ai 자 3bi랑 마이너스 2bi 계산하면은 플러스 bi가 되고 자 i로 묶어내시면 5a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i로 좌변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a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i라고 하는 좌변의 복소수랑 문제에서는 얼마랑 같아야 한다고 했냐면 5랑 같다고 했죠. 자 5라고 하는 실수를 복소수 형태로 적으면 5 더하기 0i 꼴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그대로 식을 쓰면 실수 부분 5a랑 5가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되고요. 허수 부분 마이너스 2a 플러스 b랑 0이 같아야 하니까 b는 2a가 되는데 a가 1이니까 b는 2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이 1, 2냐? 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자 복소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 꼴의 복소수인데 우리가 지금 이 a, b를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a, b 자리에다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내가 찾는 복소수는 1 더하기 2i라고 하는 복소수가 바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가 되더라.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표준 문제 9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또 한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뭐 루트 2라던가 루트 3처럼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루트 안에 오는 이 숫자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는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양수일 때, 자, A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A가 양수니까 여러분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죠. 거기에 루트를 씌웠다라는 건 사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거. 자, 첫 번째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이 얼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i라고 하는 허수라는 거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냥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나요? i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3i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라고 쓰겠다는 거야. 즉,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루트 밖으로 뺄 때 i로 빼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그리고 i를 밖으로 빼겠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는 뭐라고 쓰겠다? 루트 5i 이렇게 바로 바꿔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자, 3의 제곱근은 정의가 뭐였나요? 자, 3의 제곱근은 말 그대로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모든 x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3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제곱해서 3이 되는 x 두 개 누굽니까?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자, 따라서 이런 애들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3의 제곱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음수, 즉 마이너스 3 같은 음수의 제곱근도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정의는 동일합니다. x를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모든 x들을 통틀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 두 개, i랑 누가 있었죠? 마이너스 i가 있었죠. 자, 그것처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인 x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들을 우리가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생각하면 우리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나요? 루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괜찮고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로 쓸 수 있고 이 부분도 i로 밖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두 개,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 이 두 가지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에서는 루트 마이너스 6, 루트 마이너스 6, 루트 8, 루트 마이너스 8,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6을 정리했더니 a 더하기 bi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자, 루트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은 i 마찬가지로 루트 6i 플러스 루트 8과 마이너스 루트 8 i 밖으로 빼주면 루트 8i. 자, 분모에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분의 루트 16이 되네요. 자, 계산하면 6i 제곱 플러스 8i 플러스 자, 여러분 이 부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4 아닙니까? 밖으로 빼주면 2가 되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i분의 2가 되네요. 자, 우리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8i에 자, 분모에 i가 있을 때 유리화할 수 있죠. 마이너스 i를 분자 분모에 모두 곱해주면 마이너스 i 제곱분의 마이너스 2i가 되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8i에다가 여러분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분모가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되네요. 자, 따라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6 플러스 6i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a는 마이너스 6, b는 6이 되는 거죠. 자, 지금 a가 실수 부분, b가 허수 부분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b를 찾을 수 있고, 자, 문제에서 답은 b-a의 값이니까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시면 답은 12가 됩니다.